오늘의 요리 약식. 불린 찹쌀 3컵, 생률 10개, 배추 15개, 잣 3큰술, 진간장 2 작은술, 계피가루 1 작은술, 참기름 1큰술, 황설탕 2분의 1컵. 카라멜 소스에 들어갈 황설탕 6큰술, 식용유 2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찹쌀은 깨끗이 씻어 불린 뒤 찜통에 넣고 잘 쪄주세요. 배추는 씨를 제거하고 생률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잣도 깨끗이 손질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프라이팬에 식용유와 황설탕을 넣고 연한 갈색이 될 때까지 저어서 카라멜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카라멜 소스를 잘 쪄진 찹쌀밥에 넣고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넣어 고루고루 잘 섞이게 묻혀주세요. 준비한 찹쌀밥을 찜통에 넣고 쪄낸 뒤 보에서 떼어내어주세요. 그리고 작은 그릇에 랩을 깔고 그 위에 밥을 담아 모양을 만들어내면 몸에 좋은 약식 완성! 약식 하나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 문제 없겠죠?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약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 약식 그러면은 거무스름한 밥에 그냥 견과류가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밥 한 수저 탁 먹게 되면 정말 맛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이북분이시라 음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약식 같은 거를 막 이런 시루에다 쪄가지고 한 3, 4일씩 막 일주일씩 밥 대신 막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먹다 질려가지고 밥 먹고 싶어가지고 막 먹지 않고 항의했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어머니도 살아계시고요. 그 다음에 약식, 어머니가 해줬던 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을 하려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견과류 같은 것도 잘 손질을 해야 되고, 찹쌀도 잘 불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찹쌀을 불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찹쌀을 불릴 때는요, 먼저 쌀을 다 뻑뻑뻑 씻어가지고 잘 일어주세요. 혹시 돌이라도 나올까 염려스러우니까요. 그런 다음에 냉수에 담가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쌀을 불리게 되면 쌀 하나하나리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찹쌀은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새 찹쌀이 수입 찹쌀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 것도 있는데요. 찹쌀을 고르실 때는 찹쌀 알갱이 하나하나리 이렇게 또렷또렷한 거 사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다 보니까요, 꼭 찹쌀이 두 동강이 딱딱 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찹쌀은 알알이 살아있는 걸 사가지고요, 잘 깨끗하게 씻어서 일어서 냉수에 담가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서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찌느냐면요, 제가 미리 찜통에다 넣어놔서 이렇게 앉혀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찜통에다가 이렇게 지금 찹쌀을 앉혀놓고 찌는데요, 보재기로 다 이렇게 덮어놨죠. 찹쌀을 찔 때는요, 이렇게 보재기로 이렇게 다 덮어야만 수분이 올라온 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자, 여기에 지금 미리 이렇게 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찹쌀을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이렇게 보재기로 덮어주세요. 어떤 음식이든지요, 요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주재료의 수분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찹쌀이 잘 익을 때까지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쪄지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찹쌀이 쪄지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잣이에요. 왜 잣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잘 닦지 않고 쓰시죠? 근데 잣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이거를 알갱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알맹이를 꺼내려면요, 손으로 많이 만져야 되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잣을 닦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재기를 이렇게 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잣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잣을 올려놓고요, 이걸 이렇게 닦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게 되면요, 잣에 그렇게 묻었던 먼지라든가 티끝 같은 게 이렇게 잘 닦여지거든요. 그렇게 잣을 잘 닦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말려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잣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보재기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묻은 자국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잣티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거뭇거뭇하게 묻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깨끗하게 잣을 닦아서 준비하시는데요. 왜 잣 같은 거는 이렇게 파는 데 가서 이게 뭐예요? 그럼 장사꾼이 잣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잣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추예요. 사실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름이 짜글짜글짜글하게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대추를 손에다 드시고요. 막 이렇게 씻는 거예요. 씻다 보면은 요 주름 사이에 묻어있는 먼지라든가 혹시 이렇게 티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대추를 말려서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한 대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추도 여기에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씨를 꺼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대추를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대추 씨는요, 폭 데려가지고 뭐 약식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생강 몇 조각 집어넣어서요, 차로 끓여서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추 이런 식으로 씨를 발라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찢어도 되고요. 아니면 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등분을 내셔도 되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쪽쪽 찢어서 준비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추 손질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약식 속에는 밤도 또 잊을 수 없는 견과류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밤은 껍질을 벗겨놓은 곳에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물밤이 돼요. 왜냐하면 밤을 껍질을 벗겨놓고 이렇게 파는 밤을 사게 되면은 밤이 수분을 먹어가지고 밤이 비리고 이상하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껍질밤을 사다가 이렇게 벗겨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도 이런 식으로 4등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밤 4등분으로 잘라주시고요. 그런데 밤이 토종밤이라서 이렇게 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반으로 잘라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밤 같은 경우에 4등분을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요, 이 밤을 생밤을 넣지 않고요, 황류를 넣었어요. 밤을 말려놓은 거를 황류라고 그러는데요. 그 황류를 갖다가 따뜻한 물에 불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약식을 할 때는 황류, 말려놓은 밤을 물에다 불려서 집어넣는 게 달짝지근한 맛도 2배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밤 씹는 오돌오돌한 맛이 황률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황률은 굉장히 비싸지고 생밤이 많이 이렇게 널려 있다 보니까 요새는 생률들을 많이 넣죠. 그렇지만 더 고급스럽게 하고 으뜸인 거는 황률로 하는 게 더 품위도 있고 먹었을 때 맛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견과류는 저는 3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다 나는 더 고급스럽게 하겠다 그러면 호두를 넣으셔도 되는데, 호두 같은 경우는 속껍질을 다 벗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두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에다 건포도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포도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포도를 집어넣으니까요, 아, 이건 뭐 한국 음식도 아니고 서양 음식도 아니고 이렇게 퓨전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포도는 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찹쌀은 쪄졌는데요. 그때 아직 꺼내시면 아직 안 되고요.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캐러멜 소스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프라이팬을 이렇게 달궈주세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캐러멜 소스를 쓰셔도 좋겠지만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캐러멜 소스를 쓰는 것보다는 네,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이렇게 달궈주시고